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번 주 시장이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 중 하나인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즉 신규로 실업 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이렇게 예상치를 밑돌면서 현재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 같은 시간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도 예상치였던 5.2%를 밑돌기는 했지만 4.9%가 나오면서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 있어서도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 쪽으로 크게 기울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어야 하는데 어젯밤에 발표된 지표들은 미국의 경제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미 연준,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과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다는 발표치들은 오히려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국내 증시 또한 어젯장부터 다시 저항을 크게 받으면서 상승세가 꺾이는 듯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는 어떻게 보면 연준, 페드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의 11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미국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와 주어야 기준금리도 인하 쪽으로 확실히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 발표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예상으로는 지난달에 3.0에서 이번 달 2.8%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근원 개인 소비 지수 물가 지수 또한 3.5%에서 이번 달에는 3.4%로 작년 대비해서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대로만 나와준다면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만약 오늘 밤에 발표되는 수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히려 다시 물가가 상승한다는 신호가 나오면 시장에는 예상보다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오늘 밤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종목은 한국 쉘 석유입니다. 한국 쉘 석유는 세계 1위 윤활유 기업인 쉘 PLC 그룹의 기업으로서 한국에 지사를 두고 자동차, 선박, 산업용 윤활유와 그리스를 제조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자동차용 윤활유는 대표적으로 엔진 오일이 있죠. 그런데 시장은 점차, 내연기관 차에서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로 움직여 나가고 있으며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처럼 엔진의 피스톤을 통해서 구동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제품 중 하나로서 엔진 오일을 제조 납품하고 있는 한국셰일 석유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매출을 감소시켜 나가게 될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용 윤활유의 성장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시대가 열리면서 오랜 기간의 불황을 벗어나서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죠. 자동차 시장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장 또한 기존의 벙커CU를 연료로 사용하던 선박에서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업의 강국으로서 호황기로 들어선 상태로 이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셰일 석유의 선박용 윤활유에 대한 수요는 조선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국제유가와 환율의 하락 안정화예요. 윤활유의 원재료는 수입 원유로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 원재료 가격 부담이 내려가면서 한국 쉘 석유의 수익성은 반대로 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은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원달러 환율 또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1,300원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12월 FOMC 기준금리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듯이 미 연준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으며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는 내년 중순쯤에는 기준금리가 인하 쪽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이는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하락 안정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입 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한국 쉘 석유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국제 유가는 이미 전 고점 대비해서 이미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난 고점이었던 130달러에서 현재 74달러 수준으로 약 40% 이상 하락이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이어가게 될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국제 유가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면 한국셰일 석유와 같이 원유를 주 원재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으니 이 부분 또한 한국셰일 석유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셰일 석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한국셰일 석유의 높은 배당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한국셰일 석유는 매년 이렇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이노션에 대해서 살펴볼 때 배당 성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번 돈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배당으로 돌려주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시면 한국셰일 석유는 말도 안 되게 높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한 주당 2555원을 벌어서 배당으로 18,000원을 지급을 했고 재작년에도 22,343원을 벌어서 배당으로 19,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즉 85% 이상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한국셰일 석유가 올해 한 주당 얼마를 벌지를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최근까지의 4분기 이익을 합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올해에는 27,000원 정도의 한 주당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85%의 배당 성향을 대입하게 되면 올해는 배당금으로 한 주당 22,950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인 24만 3천 원과 비교를 해보면 배당 수익률은 무려 9.4%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 보여왔던 배당 성향대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가정 하에서이지만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해 19,000원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가정을 해도 현재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약 7.8%나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고배당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인상기에 고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리가 인하기로 접어들게 되면 또 반대로 고배당주는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받으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한국셰일 석유의 실적과 차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국셰일 석유는 올해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며 이미 3분기 만에 작년 한 해의 이익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현재 올해 예상 이익은 약 356억 원으로 작년 이익인 267억 원 대비해서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총은 이렇게 3,150억 원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이에 따라 주가 수익 비율 퍼는 8.8배까지 하락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셰일 석유의 퍼가 올해 처음으로 10배 아래로 내려온 상태로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은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도 부채 비율은 5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유보율도 1,500%로 충분히 높은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죠. 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셰일 석유의 주가는 이렇게 지난 2014년까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초장기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 위기 때 바닥을 찍고 나서 최근 또 한 번 같은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한국셰일 석유는 실적과 배당 면에서 충분히 주가가 저렴한 구간에 들어와 있으며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두 번 쌍바닥을 형성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 또한 상승 돌파를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추세가 다시 상승 쪽으로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셰일 석유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KL넷입니다. KL넷은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이미 한번 공부를 했던 기업인데 그 뒤에 작은 변동성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바닥을 다져나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최근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깨고 올라오면서 턴어라운드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KL넷의 주요 사업 부문은 이 플리즘이라고 하는 수출입 전자물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립
검역소, 항만공사, 일본 관세청 등 물류에 있어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는 KLNet의 안정적인 매출로서 실적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물류 시스템 안에서 물류 처리 건수가 많아질수록 KLNet의 매출이 증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KLNet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CJ 대한통운의 주가 급등세 때문입니다. CJ 대한통운은 현재 저희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올해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바닥에서 크게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택배 물량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요인 중 하나는 해외 직구였다고 합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발 이커머스 공습이 심상치 않다고 하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중국발 가성비 쇼핑몰 증가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택배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수출입 물류를 관리하는 KLNet의 실적 또한 증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부분이 최근 KLNet의 주가가 턴어라운드하는 신호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LNet의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분기까지의 매출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9.4% 정도 성장을 했고 순이익도 작년에 55억 원에서 올해 66억 원으로 2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은 이렇게 최근 4분기 순이익을 합산해 보면 약 8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를 현재 KLNet의 시가총액인 650억 원과 비교를 하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퍼는 8.1배 수준으로 이는 이렇게 과거에 평균적으로 12배 이상의 펄을 받아왔던 기업임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KLNet과 같이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납품하는 기업은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타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경기 침체 리스크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매력적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재무 구조도 부채 비율은 18% 정도로 거의 부채 없이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보율도 350% 정도로 적당한 수준이니 재무에 있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KLNet은 이렇게 코로나 위기 이후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이어져 온 이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 선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뿅 옆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추세를 나타내는 MACD 지표가 이번 달 들어와서 이렇게 파란색에서 빨간색 양봉으로 돌아섰다는 점과 CCI 지표도 상승 쪽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그간 이어온 하락 추세를 마치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앞으로 KLNet의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전 KPS를 보도록 할게요. 한전 KPS는 저희가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이때 매집을 했다가 21년 5월에 익절을 하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때 이렇게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가 쭉 떨어져서 현재는 이렇게 이때 매집했을 때와 같이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져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현재 여러 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KPS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서 발전소의 설비를 정비하는 업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전 KPS는 축적된 정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인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한전 KPS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 대비 주가이며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이틀 전인 20일 한국전력은 7년 전 착공을 시작했던 바카라 원전 4호기에 대해서 연료 장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이 본격적으로 운영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 원전에 대해서도 한전 KPS의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게 되게 되며 이번 바카라 4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게 된다면 이는 앞으로 한전의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로서 작용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한전 KPS의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전 KPS의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한전 KPS의 올해 예상 실적은 1,361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 주가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 퍼는 11배 수준으로, 과거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14배 수준의 펄을 기록해왔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고 판단을 하며,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바카라 원전 4호기 등을 통해서 내년에도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기에, 만약 주가가 현재 수준에 멈춰 있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주가 수익 비율 퍼는 더 하락을 하면서 저평가 기조를 이어가게 되겠죠. 자, 재무 구조 측면에서도 부채 비율은 26% 정도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으며, 유보율은 무려 13,000%가 넘을 정도로 기업의 재무 구조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한전 KPS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때 2021년 5월에 급등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해오고 있는데, 이 하락 추세는 위에 이렇게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고 있으며, 아래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삼각형 형태로 위아래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이 삼각형 꼭지점으로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로 이 삼각형 안에서 변동성을 줄여나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실적은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주가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수렴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마치고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때는 또 한 번 이때와 같이 강한 급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번 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올해 23년도 주식시장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산타랠리는 충분히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 마지막 한 주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모두 따뜻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저평가 관심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